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원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조지아주의 보글 원자로 4호기 발전소가 현지 시간 29일 상업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미국 최대의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보글 3, 4호기가 잇따라 정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로써 보글 발전소는 총 4개 원자로를 통해 매년 3천만 메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9,115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9% 늘어난 7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회복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내 화장품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노동절을 앞두고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강했었죠. 오전장에서는 양시장이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장중에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휴장을 좀 앞두고 있고요.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좀 나타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좀 강했는데 아쉽게도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전형적인 휴일 전이죠. 항상 보면 제가 이제 금요일도 나오는데 휴일 전에는 오전장 강세, 오후장 하락. 오늘도 똑같이 전형적인 휴일 전일의 양태와 좀 비슷했는데요. 그나마 좀 이게 그 오전장에 약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휴일이 끝난 목요일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이었고 오늘의 특징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이제 테슬라가 어제 15% 급등했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그 퓨런티어라든가 라이쿰이라든가 모바일 어피런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또 다른 한 섹터에서는 오늘이 4월 30일이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 관련해서 관련 K-뷰티 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도 궁금한데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강사님? 네, 오늘 섹터는 이제 항상 섹터 강의를 해왔었는데 약간은 한 프로는 꺾였지만 오늘 주목받는 섹터는 아니었고 어제까지 좀 주목받았던 전력설비 관련 테마에 대해서 한 4종목 정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역시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 삼화 전기까지도 종목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더존비즈온이 6%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삼화전기가 19%대, 한국화장품은 9%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더존비즈온은 장중에 좀 강한 시세를 보였다가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었는데요. 신한금융그룹과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2대 주주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콘덴서 전문 기업인 삼화콘덴서가 현대차 그룹 신규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 커패시터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일장에서 좀 전해졌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장 초반 힘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전력 효율성이 AI 서버 핵심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쿼트러플 레벨셀 기업용 SSD 수요도 증가를 덩달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데이터 센터 시장 이 확대 등에 대한 힘을 받게 되면서 실적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19%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 출시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덩달아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퓨런티어 8%대 상승세 기록해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내에서 수요 부진이 이어지게 되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주가 내림세를 보였었고 반등의 기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거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 좀 동반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장중에 계속해서 오름세가 확대가 되면서 9%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이제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더존비전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더존비전은 뭐 오늘 새롭지 않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오늘 그 배트맨 1, 2부 특징주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2주 전쯤에 한 이 정도쯤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이제 제4 인터넷 은행을 진행하는데 컨소시엄에 신한은행 그룹에서 참여한다, 이대주 참여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컨소시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은행 쪽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그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신한은행이 이제 개입하는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한번 상승을 보여줬다가 약간 기간 조정을 한 거래일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신한 그 그룹 쪽에서 이대주주로 등극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를 몰고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뭐 뉴스만 올라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 회사는 실적이 참 좋습니다. 23년도 실적이 691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금년도 실적은 870억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도 한다고 그러는 데다가 거기다가 신한그룹이 단단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의 요인을 보여줬고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했지만 내일이 휴장인 관계고 또 차트상으로도 단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오늘 꼬리를 달고 상승 모멘텀이 일단락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투자자의 일지를 잠깐 보면 기관은 여전히 오늘도 18만 주를 매수했고 어제 그저께 매수한 5만 주보다도 한 3, 4배에 해당되는 걸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기존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어제 100만 주부터 해서 털고 이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종목을 기관이 계속 끌고 갈지를 이제 우리 내일 휴장이 있은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종목은 우리 월요일 날 매수했다면 가장 좋았겠다 이렇게 싶고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뭐냐면
참고할 사항은 기관이든 외국인들은 뭔가 매수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뉴스를 알고 매수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뉴스에 대한 거를 선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 더 좋은 비중을 봤을 때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이미 그에 대한 뉴스를 알고 매수를 시작했고 오늘 아침부터 매수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외국인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비중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건 아니고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관이 매수할 때 또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투자자 일치처럼 이렇게 매수할 때는 뭔가 이렇게 5일 연속 순매수인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수급이라든가 차트의 모양을 보고 뉴스를 예측하자.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특징주의에서 5가지 종목 중에 있지만 그중에 한두 종목은 그런 뉴스를 예상하자의 차원에서 가져온 종목도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특징주 5개 잘 보시고 또 1타 강의까지 잘 보시다 보면 전체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 흐름,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더 좀 비즈오는 우리 강사님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공략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기간이 계속해서 끌고 줄 수 있을지 추후의 흐름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마 콘덴서인데요. 사실 어제 장에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납품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힘이 좀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마 컨덴서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습니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최대의 컨덴서 회사고 대부분의 컨덴서를 자동차용 컨덴서를 여기서 공급하는데 다만 그 관련 회사인 사마전기에서 전에 관련된 컨덴서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 이 사마 컨덴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차량 관련된 컨덴서 쪽은 여기가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아왔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 거래 동향에 우리 기관들이 4월 초부터 지금 보시면 어제와 오늘 월요일 화요일 빼고는 계속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기관들이 누적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있지만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뭐냐면 지금이 뭐 매수해야 될 타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매매에 유리한 섹터가 우리 전력과 요즘에 자율주행 또 전기차 이런 관련되니까 이런 복합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마 컨덴서다. 특히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주의 깊게 많이 들어왔다고 쳐도 일정 부분 수급이 빠져나가면 오늘의 그림처럼 중국에는 음봉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혹시 매수하셨다고 치더라도 손절매를 하셔서 다음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시고 제가 이 차트상의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이 시점 있죠. 한 4만 3천 원 정도 21선 근처에 다가왔을 때는 다시 매수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방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재진입할까 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21선까지 내려오는지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마전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사마전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사마전기는 이제 요즘 외에 원래 작년에 또는 트럼프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이제 사마콘덴서가 아니라 사마전기와 사마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전기, 사마전자, 사마콘덴서 세 개의 회사는 사마그룹주로서 물론 그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관련 회사들은 어떤 그 전 세계의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어떤 광물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사마전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마전기는 원래는 사마전기와 사마전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할 때 특히 트럼프 시대에 분쟁할 때 히토류 관련돼서 사마전자가 움직이면 사마전기가 같이 움직이는 영역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파트너가 바뀌어서 사마전자는 빠지고 사마전기와 사마컨덴서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력 설비의 급증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테슬라에서 내린 자료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AI 전기차 시대의 전력 수설비가 테슬라 아니군요. 그죠? 하여튼 AI 그 전력 수요가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거의 6개월 만에 10배 정도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한대요. 이게 한국 상황은 아니겠죠. 6개월 만에 10배 정도면 향후 6개월에도 뭐 10배, 20배 증가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는 단순히 증가가 2배, 3배가 아니라 전문가들 또는 그쪽 영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그 관련된 회사가 삼화전기고 삼화그룹은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와 더불어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어떤 테마를 물고 상승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회사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특징지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삼화전기는 이제 차트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차트상으로는 전형적인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저 바닥에서 16,700원, 16,970원부터 쭉 하루도 이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온 유일한 아마 종목이고요. 최근에 반도체가 급등했다가 50일선을 깨는 종목도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불과 24년도 2월 말부터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온 유일한 종목이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근데 수급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수급은 아까 삼화컨덴서와는 다르게 일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삼화컨덴서는 아까 그 이틀간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는데 이 삼화전기는 같은 삼화 관련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63,000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도 53,000주 들어왔고 현재 기관이 이렇게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4월 10일부터 눌러놨는데 기관이 4월 10일부터 한 2주간 17만 주 누적 순매수 상태이고 외국인은 한 34,000주니까 큰 영향이 없고 기관 관련된 주가 바로 삼화전기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오는 아마 K뷰티가 먼저 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전력설비, 전기, 구리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갈 텐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큰 종목이 삼화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화전기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수급도 이렇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종합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잠깐 주봉도 잠깐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급등한 상태이라 사실 따라가기 좀 어려운 영역이 있고 월봉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은 천정을 완전히 뚫었죠. 월봉은 그 전 고점이 53,000원을 뚫고 올라가서 6만 5천까지 또는 장중 최고점을 봤을 땐 7만 원까지 뚫었기 때문에 역시 매물이 나올 영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일봉상에서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연휴가 끝나면 이게 고점이긴 한데 이게 허공에서 날아가기 쉬운 것처럼 허공의 그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주식도 진공이 있습니다. 날아가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삼화컨덴서와 다르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퓨런티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퓨런티어는 저희가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좀 놓쳤는데요. 이게 지금 역배열 상태라서 그런데 퓨런티어가 원래는 우리가 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를 받는 섹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중국 관련돼서 어떤 승인도 나고 또 AI를 활용한 또 자율주행 차를 이렇게 출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어젯밤에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15% 전례 없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관련 섹터가 올라야 되는데 다른 전기차는 이미 많이 그 누적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니까 가장 쉬운 누적 매물이 없는 이 섹터에서 오랜 기간 저점을 고친 라이쿰이라든가 모바일 어플란스와 더불어 퓨런티어가 장중 시가의 상승 출발하면서 고점을 27,800원까지 찍었고요. 종가상으로도 8%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상승은 테슬라의 효과는 다 보지 않았나 싶고 다만 이거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런 급등한 종목은 다시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 또 이동평균상의 21선이 한 24,000원 정도 지금 보시면 24,000원 정도 여기 갭이 떴잖아요.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 메우고 내려오면 다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단 우리가 겉매고 내려온다고 해서 가격 사다고 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저점을 달리고 21선에서 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무너져 내린지를 보시고 소액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새로 주목해야 될 우리 섹터가 아닌가. 이래서
오늘 특징지로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 이렇게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좀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을 살펴볼 텐데 마지막 종목은 한국 화장품인데요. 우리 강사님의 K-뷰티 강의를 잘 들으신 네.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한국 화장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한국 화장품 이전에 제가 이제 1타 강의에서 K-뷰티를 강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K-뷰티를 강조했기 때문에 뭐 생소하시지 않고 또 지루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화장품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제 화장품주가 급등했는데 한국 화장품은 과거에 이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도 이제 이력이 있고 나라에도 이력이 있고 회사에도 이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도 이제 상승 이력이 굉장히 있는데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 몇 년 전에는 화장품주 상승 그러면 거의 이제 한국 화장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 화장품과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아까 삼화전기, 삼화전자처럼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급등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도 적고 어떤 종목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일봉상으로는 제가 크게 켜놨는데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게 높잖아요. 높은데 주봉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아까 일봉과는 틀리게 굉장히 저점이 있습니다. 고점을 찍은 게 작년 8월에 12,95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 대비해서 아직 급등한 게 아니라 아직 반토막 상황입니다.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일봉상의 우리 매물이 우리 그 하방 압력이 7,600원인데 오늘 7,400원이고 이거 이제 시간에는 7,420원으로 끝났으니까 요 종목이 여기 7,600원을 뚫으면 따다닥 하고 치고 올라가서 과거에 화장품 대장주의 이력을 힘을 파워를 과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단지 화장품이 아니라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5월 6일까지 연휴에 일본이 10만 명 들어온다고요. 중국인이 8만 명 들어온대요. 우리는 기존에 외국인의 귀환 그러면 중국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더 많다. 이런 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압구정동에 베이글 유명한 집을 갔는데 가족이랑 갔는데 포장을 주문하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막 기다리는데 20, 30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한국인은 거의 안 보이고 한 95%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면 안 되고 거의 중국어나 일본을 해야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온 걸 제가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오늘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져야겠구나. 외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 노동절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5월 초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중국인만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인도 와서 많이 한국의 K 브랜드들을 즐기고 누리고 사고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포함한 K-뷰티 화장품들을 주목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휴일을 앞두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관심 영역으로 한번 집어넣어야 되실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과거에 이력이 좋았고 탄력성이 좋았던 한국 화장품을 여러분에게 특징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런 분석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는 금년에 또 돌아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에서 가져왔고요. 아까 이제 한두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전력 설비는 단순히 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원자재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고 전력이 들어간 전선에는 구리가 90% 자재가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전력 외에도 전선 또는 구리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2, 4분기를 거래하기엔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오늘 밤의 테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 모멘텀은 약간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AI 전산 능력이
전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급증하게 된답니다. 자, 따라서 전산 능력이 많이 활용되려면 서큘레이션 되려고 하면 전력 수요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력 수요의 급증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AI 이것이 아니라 전산이 생각해 보세요. 6개월마다 10배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의 급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조건 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AI 시장의 성장과 전력 수요에 따른 전선 외에도 관련된 변압기. 당연히 뭐 전선만 가는 게 아니라 전선 끝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가 있어서 그 송전 압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 변압기 수준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어떤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막 증설될 때마다 대규모로 우리 새롭게 이런 변압기라든가 전선 수요가 늘어갈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이게 여기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해저 쪽에도 전선 수요가 있고 우리 그 지상에도 지하죠. 지하 쪽에도 전선 수요가 있고 센터 내에도 어떤 전력 수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단순히 어떤 건물 내에 한정되지 않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저 내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상승 모멘텀은 이런 겁니다. 전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급증하고 있고 전력 수요 우리가 집에 쓰는 가정용 에어컨 뭐 이런 전력 수요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레거시 수요이고 새로이 AI로 인한 또 AI 반도체로 인한 어떤 새로운 수요가 전력 설비 쪽에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새로이 전선에 쓰이는 구리 수요도 늘어나고 또 관련돼서 이걸 복합해서 사용하는 기기인 변압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를 놓치고서 또 거래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다. 우리가 반도체를 당연시 여기고 제약바이오를 당연시 여기고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강의 드리고 추천드린 K뷰티를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전력 수요도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굳이 섹터별로 계속 강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섹터를 이해해야 상승한다는 것을 제가 섹터별 강의를 했던 종목들이 다 급등했다는 우리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목은 조금씩 틀릴 수 있으나 어떤 섹터를 정확하게 짚으면 대충 잡으면 거의 물반 고기반으로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트맨 1타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한 2개월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음 수요일부터 이 종목들이 오른다 이것이 아니라 수요일은 당연히 휴일이니까 오르지 않겠죠. 근데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또 전력 수요에 또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차량의 컨덴서 얘기도 했지만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다가 요즘에는 모멘텀이 살짝 바뀐 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의 단점이 있잖아요. 화재가 나도 전소가 된다든가 전기차의 장단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됐고 또 국가의 보조금, 미국이나 한국의 보조금도 이제 사라지거나 축소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존 레거시 카드의 안정성과 전기차의 코스트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다 보니까 따라서 관련된 이런 전기 업체들의 수요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의 전력 설비 테마를 임의하는데 가장 큰 테마적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사마전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걸 빼고 누적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니 이 순매수가 아까 사마컨덴서처럼 빠지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3년도 대비 24년도는 당연히 이러한 수요의 영향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관련 업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전기는 사마전자와 더불어 미중 무역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회사는 딱 두 개, 한 4개 정도 떠오르잖아요. 사마전기가 있고 사마전자, 또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 4개지 종목이죠. 항상 쌍둥이로 붙어 다닙니다. 유니온 머티리, 히토류, 사마전기, 사마전자도 히토류 이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도 나올 수 있는데 전력선비라고 해서 전력선비는 보시지 마시고 사마전기는 전력설비, 전선, 또 구리, 또 히토류 관련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만큼씩 이렇게 보시면 저목 거래량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확실한 주목을 받는 종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장 전강 후약인 장세에서도 종가까지 상승을 이어가서 위에 매물대들이 이게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매물대 이렇게 지금 돌파한 상황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일봉상에 매물대 꼭대기를 다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팔 세력이 없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면 내일 휴일인데 내일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나왔다든가 어떤 경제신문에서 전력 설비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가 또 뉴스가 나오고 몇 군데 뉴스가 터져 나오면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그냥 갭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는 걸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물대가 다 어디 물려 있습니까? 매물대를 보시면 다 여기에 물려 있었는데 이만큼 물려 있었는데 이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매물대가 없어서 사실 이 고수들의 트레이딩하기 좋은 이런 영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룡전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재룡전기는 뭐 여러분 익숙한데요. 여기는 전기라기보다는 변압기, 매출 전체가 100%가 변압기다.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소개시킬 때는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과연 주 매출이 어디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한 건데 이 회사는 전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그냥 변압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또 4배 이상 성장한 700억. 자,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영업이익 규모가 큽니다. 또 24년도, 금년도 예상이익도 이제 많이 성장인지 모르지만 100억 정도 더 추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뉴스에 따르면 이 수주가 변압기 수주가 이미 매출에는 안 잡히지만 이미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다른 뉴스들을 계속 트래킹 하시면서 관찰하시면 재룡전기가 더 상승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 회사도 역시 정별 구간에서 계속 쭉 올라왔고 최근에 한 일주일간에도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 경고목 이러니까 5일선에 딱 걸쳐서 이격도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격도가 이만큼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이만큼 벌어져 있던 게 이제 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격도를 붙이면서 하락하지는 않고 이거 상승하냐 마냐를 결정지을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웨이팅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식당 가서 웨이팅 걸듯이 회사가 지금 상승할까 말까를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갑자기 급등시키면 또 시장 경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들어왔던 우리 수급은 이때 들어왔던 수급 또 이때 들어왔던 수급은 아직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앞에 있는 삼화전기와 더불어 같은 신기하게 전기 관련주들은 콘덴서 같은 것들은 빠졌지만 빠지지 않고 뭔가 상황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차트상에서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아까 삼화전기보다 좀 탄력이 더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삼화전기와 재룡전기는 어떤 전기, 어떤 변압기 한 섹터로 몰려있는 반면에 대원전선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전력 요인도 있고 전선의 요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릴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 회사는 어떤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전선이 아니라 가정용 전선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도메스틱한 전선 쪽에 어떤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선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의 90%가 구리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구리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전선 수요, 또 구리 수요 이 3가지 복합 모멘텀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특징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사실은 대원전선이 한번 이게 급등하면 가장 탄력이 좋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도 좋고 주식하기도 싸다 보니까 많이 이력하는데 특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것들은 뭐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시간의 단일가를 봤더니 대원전선은 모든 전기주, 전력주들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시간에서 한 2% 정도 상승 마감했고 대원전선 우선주는 한 7% 정도 상승했으니까 역시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연휴 앞두고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 이 종목의 특징은 다른 종목들이 어떤 조정을 보이고 숨고르기를 할 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삼화전기라든가 재룡전기와 같지만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종목이 내릴 때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0배 성장한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3억이라는 여기였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렇게 영업이 10배 성장했는데 주식가치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퍼는 당연히 9배로 현재까지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력설비 관련주라든가 전선 관련주들이 퍼가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이다. 이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오늘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역시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매수했다면 매수의 시점은 이때야 되겠죠. 정배열에서 여기 지금 21선에 딱 딛고 발을 딛고 올라올 때 리바운딩 할 때 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상승해도 매수할 거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격을 붙이거나 5일선에 붙이거나 21선에 붙일 때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역시 아까 대원전선과 비슷하게 전력 및 구리 수요의 복합 모멘텀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이 10배는 아니지만 2배 성장했고 2024년도에도 역시 전력과 구리 또는 해저 케이블 수요에 의해서 24년도도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역시 다른 전기 관련주와 더불어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종목을 설명드린 것처럼 네 종목의 공통된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관련된 주다. 두 번째, 기관 순매수가 아직까지 일주일 이상 누적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섹터가 아직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와서 빠져나오지 않다는 특징,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가 전기 전선주가 똑같습니다. 21선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우리 조금 전에 본 대원전선과 비슷하게 여기서 21선은 반등하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거래하셔야 할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트 부분이 완벽히 똑같은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제가 동일하게 한번 같은지 한번 잠깐 리뷰를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대원전선 비슷하죠? 21선 반등했죠? 자, 그 다음에 재룡전기도 21선에서 여기서 딱, 그죠? 반등하고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삼화전기도 21선 반등하고. 그 상승폭의 차이는 있을 때 제가 옛날에 HB그룹주를 차트적으로나 우리 단일적으로 설명드렸을 때와 똑같이 동일한 그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우상향에서 역시 각도가 우리 함수랍인 y는 x 정도, y는 1x 정도의 값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삼화전기, 또 재룡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 네 종목임을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리뷰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저랑 미리 함께 하신 분들은 미리 더 리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네 종목이 통해서 우리가 이 섹터를 보면 그 섹터의 이슈 외에도 우선 기술적인 지표들도 동일하고라는 걸 우리가 오늘 그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의 우리 차트를 보아도 너무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아직 네 종목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차트를 정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전력센터가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가 연휴에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간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밤에 날씨도 덥고 한데 오늘 전력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력수를 갖고 왔으니까 이 전력에 대한 걸 여러분 생활과 겸부해서 잘 이해하시면 잘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테마에 좀 묶여 있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여러 테마에 묶여 있다라는 건 그만큼 다양한 이슈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 충분히 복습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강의 내용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1타 주식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역시나 우리 강사님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들이 부지런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잖아요. 토비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강했던 이유와 좀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셨네요. 오늘 설명도 안 드렸는데 잘하시네. 토비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네. 짚어주실까요? 토비스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선거 끝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 특징주로 왔습니다. 상승 특징주가 아니라 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을 한 7개 정도 그릴 때 이때 이제 가져오면서 이 회사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하락을 보였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핫스트락 리뷰한 게 이제 4월 16일 제가 이제 하락 특징주를 가져왔었는데 이 4월 10일 날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수요일 날. 선거 이후에 이 종목들이 선거 전후로 해서 쫙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이게 정치인 관련주로 묶여갖고 요 전에 여기 보시면 요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좀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정치인 관련으로 쭉 올라와서 3번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선거가 딱 끝나니까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쭉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요즘 카지노가 뜨고 또 외국인의 기환이 이루어지고 하면 카지노가 올라가고 K뷰티 화장품이 올라갈 텐데 K뷰티 화장품이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내려가고 있네 하면서 제가 배트맨 그 특징주로 가져왔고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종목은 우리가 반등 시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게 이 반등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있죠. 이 그림이 그런데 이걸 동그라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반등 시점이 여기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왜 좋은지를 제가 설명드리기를 카지노에 공급되는 모니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토비스인데 우리는 카지노 그러면 파라다이스, 제주 드림타워 뭐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고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토비스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때 이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식의 이렇게 현재가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24, 4배 성장했어요. 23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영업이 2배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주가가 계속 7연속 음봉을 때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 종목이 왜 내려갔나 하고 설명드린 게 바로 정치인 테마주로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인데 그 이익 내는 것과 관계없는 이유로 내렸으니까 오르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주식 투자자의 일치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 이만큼 자 4월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그때 한 4월 제가 10며칠경인데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한 4월 18일 뭐 16일 정도 됐겠네요. 그때 이후로 제 방송을 이 사람들이 봤는지 어쩐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토비스를 찌끔찌끔 올리더니 계속 급등을 시켜서 여기 보시면 자 크게 급등하다는 없습니다. 3%, 4%, 3% 이렇게 올리면서 알고 보니까 10몇 프로가 이미 22%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없는 하락에는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비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또 강사님 하면 K뷰티 강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실리콘투도 지금 상승률 53% 넘어서고 있는데요. 실리콘투 이야기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제 실리콘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번 추천을 드렸는데 2월 2일 날 이때 추천드려서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이때 다시 또 반등할 때 추천드리고 이만큼 올랐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추천드렸어요. 또 한 번. 4월 10일인데 이렇게 3번 추천을 드려서 여기 30%, 여기 40%, 여기 뭐 30% 해서 이제 계산하신 게 54%인데 실제 합치면 한 100% 정도 상승한 종목이고 제가 이제 방송 출연 이후 이렇게 3번을 공략주로 추천드린 건 처음이고 이만큼 많이 오른 종목도 아마 내리지 않고 오른 종목도 아마 전 종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올라도 내리는 게 반도체를 통해서 또 K바이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좋죠, 종목이.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영업이익이 2배, 3배, 4배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보시고 이 종목만 거래하셔서도 아마 수익을 크게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트맨 잘 관찰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카지노 고객 역대 최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사실상 좀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강의도 그렇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수익을 말아드려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배트맨에서도 벌써 한 2번 소개시켜드렸고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도 특징주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려서 이 종목은 익숙하실 텐데 롯데관광개발은 주로 하는 게 이제 롯데월드 아시죠? 거기하고 서울에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제주도에 1,500개 객실이 있는 제주 드림타워, 또 거기 안에 있는 카지노 이렇게 묶어서 롯데관광개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그전에 차트상에서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마 1, 4분기까지는 많이 못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채 비율이 70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한 분기별로 이 부채를 경신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의 불안감이 존재했었는데 이게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부채 비율이 300%대로 반 정도 떨어지면서 안정감을 주었고 특히나 금년 2월 이후로 유코들이 기원하고 카지노의 매출이 역대급으로 찍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금년 5월 노동연휴에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인데 서울에 롯데호텔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제주에 카지노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의 드림타워에 1,500개 객실이 거의 만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3일간 60만 주 대량 수매수가 했다는 얘기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다. 특히 상승률은 크게 높지가 않았어요. 상승률 이렇게 보면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상승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언뜻 높아 보이긴 하지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일봉상으로는 약간 떠 있어요. 애매모호한 위치인데 주봉상으로 잠깐 이렇게 보면 주봉상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죠. 주봉상으로는 전 고점이 작년 9월에 17,600원인데 지금 9,980원이니까 거의 한 반토막 올랐는데 반토막이니까 주봉상은 완전 바닥이죠. 자, 월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월봉은 뭐 그림상에 더 내려갈 위치가 없죠. 그래서 주봉이 좀 더 깔끔하네요. 주봉은 완전 바닥이고 일봉상으로는 제가 이제 크게 그려놨은 거 그런 거고 제가 좀 길게 한번 이걸 쳐놓으면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시면 전 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에 필요한 수급이 60만 주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거래하시고 참조하실 분들은 저랑 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이렇게 만나봤고요. 추후에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력은 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강의는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연휴 특수 기대감을 받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이었죠.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